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에는 15도 선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에 접어들었는데 초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 수준을 5도 이상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고요. 아침 기온은 포항이 7.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3도, 포항과 경주, 영덕 1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동해 남부 앞바다까지 조금 확대됐고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는 계속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지난 7월 착공했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단지 부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무려 1,4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원자력 산업계를 위한 연구소에 왜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 연구소가 원자력 관련 위험시설인 만큼 경주시가 도리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 등 경주에는 다수의 원전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방패장 사례에서 보여지듯 경주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은 국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인 한수원은 경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경주시 감포읍에 착공한 원자력 연구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연구단지 부지 매입비로 각각 1,010억 원과 41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지원한 1,010억 원 가운데 900억 원은 기피 시설이었던 방패장을 유치한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방패장 유치하면서 받은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이 주민 복리가 아니라 다시 핵산업계를 위해서 쓰인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특히 원자력 연구단지는 소형 원자로 연구시설로 역대급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가 과연 입지로 적합한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가 연구소 부지 매입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도리어 원자력 관련 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새로운 원전을 연구하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위험한 시설에 우리 주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산업계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유치를 해도 유치가 될까 말까 한 시설인데. 이에 대해 경주시는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부지 매입비는 불가피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기대 효과라든가 파급 효과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 경주를 또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국책 사업을 끌어들여서. 하지만 순수 연구기관에서 조 단위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과연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원자력 산업계를 위한 연구시설에 왜 경주 시민들의 세금 1,010억 원이 사용돼야 하는지 여전히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어제 포항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0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북구의 병원과 관련해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포항시 남구의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신규 확진자가 4명,
지역 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9명입니다. 포항시는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연말연시 사적 모임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4명이 확진된 경주 모 초등학교에서는 1명이 추가돼 초등학생 확진자 수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1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울진에서는 어제도 확진자가 12명 발생했습니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염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영덕에서는 어제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학교마다 법에서 정한 필수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군별 운영위원회 대표자들이 모인 단체가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입니다. 얼마 전 경북교육청에서 이 단체를 제주도로 연수를 보내줬는데 연수 일정을 보니까 요트 투어에 카페 투어, 연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관광 일정만 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수를 간 날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날이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1박 2일간의 제주도 연수 일정표입니다. 1일차 오전부터 해안도로 산책, 카페 투어가 잡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가량 요트를 탄 뒤 조격 체험. 2일차에는 실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가고 수목원을 산책하는 게 주요 일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일정표가 연합회 회원들과 연수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일 뿐 교육 관련 기관 방문도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교육 목적이 아닌 관광 일색이라는 일부 회원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교육기관 방문 일정이 추가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연수를 가는 건데 그래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를 해서 수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말하는 공식 연수 일정표. 첫날 해안도로 산책 일정이 제주교육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정에서 교육 관련 기관 방문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연수 이틀째 농수산 직매장 대신 제주국제학교 방문으로 일정을 바꿨지만 해당 학교의 협조를 얻지 못해 결국 관광지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도 못 갔었는데 이제 올해도 취소할까 싶었는데 위드 코로나 되면서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11월 달 이후에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가는 시기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부분에 맞물려서 이번 연수에 참가한 인원은 경북 23개 시군 학교 운영위원장 23명 중 13명. 여기에 경북교육청 공무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입니다. 당초 예산은 1,670만 원 정도 예상됐지만 빠지는 인원이 많아 실제로는 1,000만 원가량 사용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한 번 있는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연수에 자부담도 없이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수를 갔던 2일과 3일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때였습니다.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되고 민간 기업에서도 연수와 출장을 취소하는 마당에 경북교육청의 이런 놀잡한 연수에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뉴딜 300사업에 경주 가곡항과 영덕 대진 일항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가곡항은 86억 원, 영덕 대진 일항과 병곡항은 110억 원, 울릉 통구미항은 98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어항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새로 개발해 관광과 어업 현대화 등 어촌 재생에 나서는 정책 사업입니다. 울릉군이 울릉도 앞바다에 어린 해삼 3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군은 울릉도 연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해삼의 알을 6개월간 육성해 수산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한 어린 해삼을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삼뿐만 아니라 지역 연안에 서식하는 고부가 가치 수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제 검찰이 DGB 금융그룹 김태우 회장을 뇌물비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구은행 비리 사슬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이런 총체적 비리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비자금을 만들고 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지 불과 3년여 만이어서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3년여 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는 대구은행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박 전 행장 등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고 대구은행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을 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김태호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선임됐고 주주와 시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태호 회장 스스로 직원들과 함께 뇌물비리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DGB금융그룹 전체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업 총수가 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에 이어 대구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김 회장 등이 DGB금융지주의 윤리 현장과 윤리 강령을 위반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까지 했다라고 그런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또 비리 관련자들 등 엄정한 어떤 그런 중징계도 필요하고. 한편 김태호 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김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과 별도로 은행과 지주의 안전과 사태 해결을 위해 김태호 현 지주회장의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보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이번 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 20억 원이 반영돼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초 경상북도가 요구한 설계비 180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올해 국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내년 예산 20억 원도 추가로 확보되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은 이전 2차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지난 2019년 1월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에서도 빠졌지만 내년에 나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경우 국면 전환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포항 지역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에서는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고 오늘 국회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한 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포스텍과 포항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대선 공약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연대노조 퍼스트키퍼스 분과는 어제 한울원전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한수원이 지난 2019년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전환을 하며 수의계약 낙착률 94%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자회사가 적자 경영에 내몰려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처해 있다며 자회사 해산과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법무사 김상수 사무소 100만 원, 울진군 강해일이 주민일동 76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일성토건 장혜자님 30만 원, 울진군 소강일이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김원성님 20만 원, 울진군 유병태님 20만 원, 울진군 도문호님 10만 원, 울진군 김진선님 10만 원, 울진군 3근1리 노인회장 남희수님 10만 원, 울진군 소강1리 이장 백상수님 10만 원,
울진군 방주 공동체 대표 김명중님 10만 원, 울진군 김세준님 10만 원, 울진군 백태진님 10만 원, 울진군 농촌지도자회 최장성님 10만 원, 울진군 자율방범대 이술범님 10만 원, 울진군 반딧불 공동체 10만 원, 울진군 옥방 고향지킴이 10만 원, 울진군 김용수님 10만 원, 울진군 금강송교회 목사 박종태님 10만 원, 울진 생명농업 공동체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는 호사카 유지 교수에 져서 독도 1500년의 역사 영문판 500부를 발간해 해외 주요 도서관 및 해외 공관 등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초판이 나온 이 책은 19세기 말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이후 한국과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공관정과 한국이 독도의 주권을 지켜온 현대사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도는 2019년 울릉도와 독도의 식물도감, 지난해에는 독도의 무척추 동물을 영문판으로 발간해 우리 땅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꿈키움 작은학교 인증 심사 결과 포항 장기중학교 등 5곳을 우수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장기중학교는 1인 3학기 평생교육과 특성화된 체육교육, 봉사활동 등을 운영하고 그 결과 재학생 수가 41명에서 63명으로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꿈키움 자금학교 인증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해 우수 학교를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접어들었는데 초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 수준을 5도 이상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고요. 아침 기온은 포항이 7.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3도, 포항과 경주, 영덕 1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동해 남부 앞바다까지 조금 확대됐고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는 계속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